저녁 6시 전에 일찌감치 식사를 마치고 밤새도록 물 말고는 입에도 대지 않았는데 다음날 아침 눈을 떠서 잰 공복 혈당이 오히려 더 높게 나와 당황하신 적 없으신가요? 만약 지금 이 순간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췌장과 인슐린 시스템이 밤새도록 쉴 틈 없이 과로하며 망가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며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에 아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노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됩니다. 실제로 제 상담실을 찾는 70 중반의 한 어르신도 똑같은 문제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챙겨 드셨고 저녁 식사도 늘 이른 시간에 마치시는 당뇨 관리의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일 아침 눈을 떠서 혈당을 측정하면 수치가 150에서 160 사이를 오르내리며 야속하게도 높게만 나왔다고 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간식 하나 손대지 않는데 대체 왜 아침 혈당이 치솟는 걸까요? 이것은 결코 특정인 한 분만의 특별한 고민이 아닙니다. 평소에 혈당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시고 식단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일수록 이런 황당하고 배신감 드는 경험을 더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아침에 측정하는 공복 혈당 수치가 높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 하나가 높다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침 시작부터 혈당이 높은 궤도에서 출발하게 되면 하루 전체의 혈당 흐름을 조절하는 것이 급격하게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출발점부터 높은 상태이니 점심을 먹으면 수치가 더 가파르게 치솟고 저녁을 먹으면 거기서 또 한 번 계단을 뛰어오르듯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하루 24시간 내내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위아래로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가 오랜 기간 반복되면 우리 몸에는 심각한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당뇨로 인한 무서운 합병증의 그림자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중한 눈과 노폐물을 걸러주는 콩팥, 온몸을 잇는 신경과 혈관까지 온 사방이 위험한 상태에 노출됩니다. 스스로는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으니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르신의 평소 저녁 식단을 꼼꼼하게 여쭤보았습니다. 어르신은 밥을 흰쌀밥 대신 건강에 좋다는 현미밥으로 진작에 바꾸셨고 반찬도 기름진 고기 대신 김치와 정갈한 나물엿까지 그리고 단백질 보충을 위한 생선 조림이나 멸치볶음 같은 것들을 주로 올린다고 하셨지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평범하고 건강한 식단 같아서 무엇이 문제인지 쉽게 감이 오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일상을 한꺼풀 더 깊숙이 들여다보니 마침내 숨어있던 진짜 문제점이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저녁 식사량이 과도하게 많았다거나 혹은 너무 늦은 시간에 음식을 섭취해서 발생하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핵심은 여러분이 매일 건강하다고 믿으며 먹었던 저녁 식단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복병들이 밤사이에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아침을 가볍게 만들어줄 핵심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밤사이에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공복 혈당이 왜 거꾸로 치솟아 오르는지 그 베일에 쌓인 진짜 이유를 명확하게 짚어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보다 철저하게 식단을 관리하는데도 수치가 잡히지 않는 숨은 범인을 밝혀내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그렇다면 오늘 저녁부터 당장 밥상을 어떻게 차려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해결책은 저를 찾아왔던 어르신이 반신반의하며 단 2주 동안 실천한 끝에 아침 공복 혈당을 무려 40이나 떨어뜨린 검증된
방법입니다. 게다가 석 달 뒤에는 당뇨 관리의 최종 성적표라 불리는 당화 혈색소 수치까지 완벽하게 정상 범위로 되돌리셨습니다. 자, 내 몸을 살리는 기적 같은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집중해서 다음 이야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어르신의 몸속에서는 대체 어떤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요?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저는 24시간 동안의 혈당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정밀 측정기를 어르신의 팔에 부착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다시 마주한 결과 그래프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밤 9시까지는 완만하게 내려가며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새벽 3시를 기점으로 마치 누군가 몰래 설탕물을 주입하기라도 한 것처럼 수치가 수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아침 7시에는 무려 160이라는 높은 숫자가 찍혀 있었던 것이죠. 어르신은 잠결에 무언가를 먹은 적이 없다며 억울해하셨지만 몸 안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3가지 복병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자다가 식은땀을 흘리거나 아침에 머리가 아픈 적이 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위험 신호를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한 사람의 건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병은 바로 새벽 현상입니다. 이는 인간의 몸이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리 반응입니다. 새벽 서너 시가 되면 우리 몸은 곧 일어날 시간임을 감지하고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코르티솔이나 성장 호르몬 같은 물질들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이 간을 자극하여 저장해둔 당분을 혈액 속으로 방출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때 췌장에서 인슐린이 자동으로 분비되어 올라간 수치를 즉시 정상으로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거나 인슐린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쏟아져 나온 당분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아침 공복 수치가 높게 측정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당뇨 환자들이 이 새벽 현상으로 인해 밤사이 수치가 상당 부분 상승하는 경험을 합니다. 두 번째 복병은 이와 정반대의 메커니즘을 가진 소모기 효과입니다. 이것은 새벽녘에 자신도 모르게 저혈당이 먼저 찾아오고 이에 놀란 우리 몸이 생존을 위해 방어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아침에 고혈당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주로 저녁 식사량이 지나치게 적었거나 늦은 시간 과도하게 운동을 했을 때 혹은 복용하는 약의 용량이 강할 때 발생합니다. 한밤중에 수치가 위험 수준인 70 아래로 뚝 떨어지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간에 축적된 당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호르몬들을 뿜어냅니다. 이 때문에 아침에는 오히려 수치가 폭등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자다가 식은땀을 흘리거나 악몽을 자주 꾸고 기상 후 두통이 있다면 이 소모기 효과를 강력하게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병은 많은 분이 간과하시는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반복적으로 숨이 턱턱 막히는 증상인데 이것이 혈당과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관계는 상상 이상으로 깊습니다. 수면 중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이를 엄청난 신체적 스트레스로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대량으로 분비되면서 간을 압박해 더 많은 당을 만들어내도록 다그치게 됩니다. 게다가 세포가 당을 흡수하는 효율성마저 급격하게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이 증상을 겪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당뇨 위험도가 훨씬 높으며 이미 앓고 계신 분들은 야간 수치 관리가 배로 어려워집니다. 결국 아무리 저녁 식사를 철저하게 통제하더라도 잠자리 호흡이 불안정하면 아침 수치는 치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소 식단 관리에 그토록 철저하셨던 어르신의 밥상에는 도대체 어떤 허점이 있었을까요? 어르신은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먹고 저녁도 일찍 챙기니 스스로 완벽하게 잘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반찬의 조리 과정을 하나하나 파고들자 그동안 보이지 않던 거대한 맹점이 드러났습니다. 어르신이 즐겨 드시던 매콤한 생선조림에는 감칠맛을 내기 위해 간장과 함께 물엿이 듬뿍 들어가 있었고, 밑반찬으로 매일 드시던 멸치볶음 역시 윤기를 내기 위해 설탕과 물엿을 아낌없이 부어 볶아낸 상태였습니다. 고기 장조림도 특유의 단맛을 맞추기 위해 상당량의 설탕이 가미되어 있었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식이라는 착각 속에 매일 놓치고 있는 숨은 당의 실체입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이 스쳐 지나가신다면 영상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도 이런 가짜 건강 정보를 단호하게 걸러내 보시기 바랍니다. 조리할 때 들어가는 물엿 한 숟가락, 설탕 한 큰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선조림에서도 먹고 멸치볶음에서도 섭취하고 김치에 들어간 당근까지 한 끼 식사로 모두 합쳐지면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밥 한 공기 분량에 달하는 순수 당질을 추가로 먹는 셈이 됩니다. 게다가 식후 입가심으로 무심코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에는 무려 각설탕 스세 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인 밥의 양은 뚝 줄였지만 정작 반찬과 후식을 통해 엄청난 양의 당을 다시 채워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교묘하게 숨겨진 당 성분들은 저녁 식사 이후 밤늦은 시간까지 소화기관에 머물며 혈당을 야금야금 그리고 지속해서 끌어올립니다. 저녁 일찍 식사를 마쳤더라도 밤 9시, 10시가 넘도록 혈액 속 당 수치가 가라앉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이 쉬어야 할 늦은 밤까지 췌장은 이 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쥐어짜내며 쉴 틈 없이 과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는 단순히 하루의 마지막 배고픔을 달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낮 동안 쉴 새 없이 움직였던 인슐린 조절 시스템을 휴식하게 하고 세포를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녁상에 숨은 당질이 가득하면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은 밤새도록 중노동을 강요받게 됩니다. 특히 늦은 시간 세포에 급격히 유입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게 만들어 장기적으로 우리 몸의 자가조절 능력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결정적인 문제가 더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저녁을 먹고 나면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그대로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합니다. 음식이 소화되면서 포도당이 혈액으로 쏟아져 나오면 원래는 근육이 움직이면서 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싹 소비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근육이 일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소모되지 못하고 혈액 속을 떠돌던 포도당은 고스란히 밤사이 고혈당 상태를 유지시키고 결국은 뱃살과 내장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지칠 대로 지친 인슐린 시스템은 다음날 아침까지 마비되어 결국 높은 공복 혈당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오늘 저녁부터 당장 어떤 대안을 선택해야 할까요? 요리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우면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꾸준히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일상에서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식단 처방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핵심은 저녁상에서 탄수화물인 밥의 비중을 대폭 줄이는 대신 영양이 풍부한 대한 곡물 요리를 식사의 중심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흔히 곡물 요리는 당뇨에 해롭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특별한 식단은 오히려 밤사이 대사를 안정시키는 훌륭한 무기가 됩니다. 첫 번째는 바다의 영양을 담은 미역 두부국입니다. 미역에 풍부하게 함유된 알긴산이라는 점액 성분은 장내에서 탄수화물이 당분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아주 느리게 지연시켜줍니다. 여기에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를 곁들이면 혈관 건강을 지키면서도 든든한 포만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불린 미역을 참기름에 가볍게 볶다가 물을 붓고 두부를 썰어 넣어 국간장으로 슴슴하게 간을 맞추면 간단히 완성됩니다. 두 번째는
부드럽고 고소한 시금치 들깨탕입니다. 시금치에는 자극된 신경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마그네슘이 가득하며 들깨에 함유된 양질의 오메가3 지방산은 몸속 세포의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이 두 식재료의 만남은 밤사이 마음에 평온을 주어 깊은 잠을 청하는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들깨가루를 갠 국물에 시금치를 넣어 살짝 끓여내면 훌륭한 한 그릇이 됩니다. 세 번째는 깊은 풍미를 자랑하는 표고버섯 된장국입니다. 표고버섯 속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 성분은 혈액 내 지질 상태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데 도움을 주며 발효된 된장의 유산균은 소화 기능을 돕습니다. 말린 표고버섯을 우려낸 물에 된장을 연하게 풀고 애호박과 두부를 넣어 끓이면 대사 부담이 없는 저녁 메인 요리가 됩니다. 네 번째는 칼칼하면서도 개운한 브로콜리 김치탕입니다. 브로콜리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설포라판과 잘 익은 김치의 유산균이 만나면 장 건강을 지키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드는 최고의 조합이 탄생합니다. 신김치를 냄비에 달달 볶다가 물을 자작하게 붓고 신선한 브로콜리를 넣어 한 소끔 끓여내면 입맛을 돋우면서도 혈당 부담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시원하고 깔끔한 오이 냉국과 두부 조합입니다. 오이는 넘치는 수분과 칼륨 덕분에 낮 동안 쌓인 몸속 노폐물과 붓기를 빼내는 데 탁월하며 깍둑썰기한 두부를 고명처럼 얹어 먹으면 소화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식초와 소금으로 새콤하게 맛을 낸 국물에 오이와 두부를 띄워 가볍게 즐기기 좋습니다. 이 5가지 메뉴를 요일별로 번갈아가며 저녁 식탁에 올리되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황금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식의 과감한 조절입니다. 문제된 흰쌀밥의 양은 평소의 절반 이하로 과감히 줄이고 대신 앞서 소개해드린 영양국을 대접 가득 채워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둘째는 조리법의 정화입니다. 기존에 먹던 나물과 생선 반찬은 그대로 곁들이되 물엿이나 설탕 같은 감미료를 철저히 배제하고 소금과 참기름, 마늘만으로 순수하게 맛을 내야 합니다. 셋째는 엄격한 시간 제한입니다. 저녁 식사는 아무리 늦어도 저녁 7시 반 이전에는 완전히 마무리하여 다음날 아침까지 최소 13시간 이상의 깨끗한 공복 상태를 유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의 대사 시스템은 비로소 완벽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식단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반드시 병행해야 할 치트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후에 찾아오는 15분의 황금 산책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서서히 소화가 시작되는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운동장을 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집 앞 골목길이나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한 바퀴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이 분해되면서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바로 그 타이밍에 걸어주면 온몸의 근육이 그 포도당을 즉각적인 에너지로 대량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혈액 속에 당분이 쌓일 틈을 주지 않고 곧바로 태워버리기 때문에 저녁 식사 후 수치가 가파르게 치솟는 현상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 따르면 저녁 식사 후 딱 10분에서 15분만 걸어도 야간 혈당 상승폭을 최대 22%까지 낮출 수 있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5분이든 10분이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몸을 떼어 움직이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아침 수치 한 토막만 보고 밤사이에 상황을 넘겨짚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실시간으로 흐름을 보여주는 정밀 측정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뜬 직후의 단편적인 숫자 하나만으로는 새벽 현상 때문인지 소모기 효과인지 혹은 저녁 관찬 때문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몸의 야간 대사 패턴을 정확한 그래프로 파악해야만 그에 맞는 올바른 대처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의료 지원 기준도 많이 완화되어 접근성이 좋아졌으니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른 중반의 어르신은 이 간단한 식단 조절과 식후 15분 산책을 딱 2주 동안 성실하게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난 어르신의 얼굴에는 이전의 그늘진 기색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늘 150을 웃돌던 공복 수치가 110대라는 안정적인 숫자로 내려앉아 있었던 것이죠. 어르신은 수치뿐만 아니라 자다가 깨는 일 없이 통잠을 자게 되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기적처럼 가벼워졌다며 기쁨의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 대단해 보이는 변화의 비결은 결코 거창한 행동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녁상에서 보이지 않는 단맛을 걷어내고 식후에 가볍게 동료를 거니는 아주 작고 사소한 좋은 습관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이어나간 것 뿐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늦었다거나 이미 몸이 망가져 방법이 없다는 소극적인 생각은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저녁 밥상부터 차근차근 바꾸어 나간다면 누구나 아침마다 혈당계를 보며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핵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저녁은 양보다 구성이 핵심이며 숨겨진 단맛을 피하고 가벼운 국물 요리를 메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식사를 마친 뒤에는 가만히 앉아 쉬지 말고 근육이 당분을 소비할 수 있도록 15분간 가볍게 걸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 내 몸속 밤사이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여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소소한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아침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느껴질 그 상쾌하고 가벼운 몸의 변화를 기대하며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인생을 위한 가장 확실한 건강 비결을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